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을 전해주실 겁니까? 네, 승용차 번호판 영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다툼이 있었던 부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승용차 번호판 영치 단속 중에 발생한 경찰과의 다툼. 자세히 어떤 사건입니까? 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부부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아들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하여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경위 C씨와 순경 D씨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질서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즉시 내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A씨가 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A씨와 B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당시까지 교통법규 위반 14건으로 97만 5,360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네.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경찰은 C씨와 D씨가 순찰차를 타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고 A씨에게 체납 내용과 번호판 영치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B씨가 격분을 하고 항의를 하였고 경찰들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검사는 A씨에 대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 C씨의 양쪽 무릎을 2회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해서는 경찰 D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뉴스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죄명인데요. 이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 이 부부죠. A씨나 B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A씨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에는 사실 인정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A씨가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 C씨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네. 검사는 경찰관 C씨와 D씨가 A씨가 승용차를 진행시켜 C씨의 무릎을 2회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A씨가 경찰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자신은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법원은 둘의 이제 말이 다르니까요. 네. 경찰 C씨와 D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관 C씨와 D씨가 앞전에는 폭행을 당한 후에 차량으로 무릎을 가격당했다라고 하다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건 장소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A씨의 승용차가 계속 정지 상태로 서 있었다. 네. 그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도 승용차로 무릎을 충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관 C씨와 D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됐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인정 부분이군요. 사실 인정.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네네. 이 A씨가 승용차로 C씨의 무릎을 충격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가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B씨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B씨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B씨는 경찰관 C씨와 D씨가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D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는데요. B씨가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도 부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B씨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앞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이라고 하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라는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형법 조문은 단순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직무집행,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B 씨가 공무원인 D 씨를 인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하기는 맞습니다. 했어도 당시 D 씨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은 또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D씨가 경찰관이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했던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방식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네, 번호판 영치의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과태료 부과 징수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어서 번호판 영치의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 과태료 체납에 관하여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경우에 운전자에게 납부 의사를 확인하여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실에 연락하여 가상 계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 유예증을 발급하고 과태료 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한 후 번호판 영치증을 교부하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므로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태료 체납이 있다고 해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에 또 그것도 이제 이 주차장이죠. 경찰관서 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법에 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라쳇 핸들, 소켓 렌치, 방청류, 바이슨 플라이어, 십자, 일자 드라이버 등 번호판 영치 공구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분리한 후에 나사못은 다시 차량에 부착하여 번호판만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관 C씨와 D씨가 이 번호판 영치 매뉴얼을 잘 지켰는지가 이번 또 문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A씨와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단속 당시 체납 과태료를 완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일단 보내주면 추후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법원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이렇게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 경찰로서는 위 매뉴얼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 아니라 가상 계좌를 부여하여 번호판 영치 유예증을 발급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관 C씨와 D씨는 A씨와 B씨에게 현장에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자, 법에서 이렇게 판단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 경찰관인 C씨와 D씨도 어쨌든 이런 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을 테고 이런 매뉴얼 부분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C씨와 D씨가 이 매뉴얼에 대해 몰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C씨와 D씨 그리고 검사 측에서는 단속 당시 A씨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할 돈이 없으니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과태료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고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하려 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검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법원은 경찰청 매뉴얼에 번호판 영치 대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는 납부를 적극 독려하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는 종국적으로 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A씨가 당장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속 당시 과태료의 납부 능력이 없었던 것일 뿐 일단 보내주면 추후라도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말한 이상 납부 의사가 종국적으로 없음을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기가 힘든데 나중에 제가 꼭 납부하겠다 의사를 이제 밝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A씨가 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니까 경찰관 C씨와 D씨로서는 이 변호판 이 영치 유예증을 발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번호판을 영치하려 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고 본 그런 경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원은 설령 A씨와 B씨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 의사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B씨와 D씨는 운행 중인 A씨의 승용차를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도로 위에서 번호판 영치를 시도한 점, 번호판 영치를 위한 공구도 미리 구비하지 않아서 이런 점이 문제가 돼서 법원은 이런 이유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병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